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섹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IT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IT 쪽은 하반기에도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쭉 가져가 봐도 될 섹터일까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9월까지 저는 네.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IT 섹터가 분명 지금 현재 어떤 HBM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는 반도체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그 반도체 섹터에 달리는 어떤 기판 관련해서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뭐 하반기에 나아진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뭐 미국 경기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수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소비라는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IT 섹터는 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국내 IT 기업들은 주가 역시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을 저는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왜 9월까지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9월부터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9월쯤에는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하 이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방으로 이렇게 좀 밀릴 가능성 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선반영해서 증시가 조정을 좀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뭐 하반기 11월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9월쯤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증시가 네. 일시적으로 좀 출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월 정도까지 우리가 네.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섹터 9월까지 살펴본다면요. 그 안에서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LG 이노텍을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아이폰과 가장 많이 연동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9월이라고 얘기 드린 네. 부분도 있고요. 9월에 이제 아이폰 16 출시가 이제 예정되어 있죠. 요번에 이제 바뀌는 부분이 결국은 AI 온 네. 디바이스 이게 이제 아이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뭐 온 디바이스,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그 기대감에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뭐 애플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뭔가 다시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다라고 해서 국내 어떤 뭐 페미니스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부분들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후발로 움직이고 있는 애플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 줄까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온 디바이스 AI가 출시된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 15와 16에 적용이 되는데 15도 이제 굉장히 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프리미엄급의 이제 폰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체 수요가 분명히 이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체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 애플 관련주들로 잘 알려져 있는 LG 이노텍 그리고 뭐 BH 같은 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태블릿 PC, 노트북까지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실질적인 어떤 뭐 온디바이스 AI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대단한 기능들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IT 쪽 전통적인 어떤 부품단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LG이노텍을 제가 오늘 토픽으로 뽑아봤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뭐 2년 반 동안 하락을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주가가 한 차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년 반짜리 하락 트렌드를 이번에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이기 때문에 퍼 10배도 안 되는 굉장히 싼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을 뜯어보면 뭐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실적을 우리가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좀 이어왔던 그런 부분이 이번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LG이노텍이 이번에 신사업부를 갖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서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LG그룹에서 지금 전장 사업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LG이노텍의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향후 이제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에 좀 전장 쪽에서 이렇게 지위를 좀 차지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성장 섹터다, 성장 산업이다라고 본다라면 그동안 이제 LG이노텍 그냥 기판 만들고 뭐 스마트폰 부품 만들고 하던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성장성을 하나 탑재했다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8월에 테슬라에 또 로보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또 보인다라면 애플 이슈, 그다음에 테슬라 이슈까지 이렇게 겹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대표님? 네, 뭐 종가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여기 좀 잘못 적혀 있네요. 목표가가 3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26만 5천 원 이제 매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네. 종가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만 9천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던 흐름에 추세를 좀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는 한 18% 정도, 20% 정도 이렇게 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배팅할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쪽인데 자동차 대매 수출도 5월까지 살펴보니까 증가세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만큼 완성차 업체가 잘 간다면 자동차 부품주도 따라가야 할 텐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인 네. 거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좋든 싫든 올해 연말까지는 꼭 우리가 쥐고 가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장 점유율과 판매량도 굉장히 대단하고 현대차, 기아가 아니더라도 이 글로벌 이제 GM이라든지 포드의 이제 자체의 어떤 이 판매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 YOY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QOQ 대비를 해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산업의 이제 가장 큰 근심과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가 과연 잘 팔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달과 5월 달 그리고 이제 6월 달 초반의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을 때 YOY 대비로서 글로벌 브랜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그래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GM도 회복을 했고 포드도 회복을 했고 우리나라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질적으로 뭐 수치상 일본의 도요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더 많이 팔렸다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심을 좀 살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도요타가 지금 힘들 때 하이브리드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가 IPO에 지금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IPO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을 이제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금액에서 20% 정도는 지금 현대차의 어떤 외형 성장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북미 쪽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의 성장성을 고려해 봤었을 때 단발적으로 지금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올해 짧으면 하반기, 길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되는 쪽이 자동차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종목은 대원 강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의 수급 양상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뻔한 종목을 가져오기가 좀 그랬어요. 네. 워낙 지금 자동차 부품주 하면 저도 그랬지만 SL, 서현이와 뭐 화신 아니면 화승 R&A처럼 뭐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기업도 있지만 계속 좀 반복되는 기업들의 연속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지만 그래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니 저는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과 인도 공장 쪽에 생산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원공업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동모터 코어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성과가 제법 괜찮았는데 여기에 구동모터 코어가 만약 매출이 잡히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상반기보다 더 나아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동모터 코어가 들어가는 차종이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차, 기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완성차 브랜드가 하이브리드에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전 모델을 하이브리드화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구동모터 코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주 잔고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대원강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약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되면 엄청나게 지금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돌입이 되게 되면 이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이제 쳐내면서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주가적인 모습도 저는 더 개선된 상황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인도라고 하는 테마가 좀 묻으면 네.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원강업도 충분히 그 힘을 좀 이어받게 된다면 좀 시세의 연속성을 좀 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시세가 좋아요. 네, 한 6%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시세가 좀 괜찮은 편인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 5,20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박스 하단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을 했었을 때에는 목표가를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7,000원으로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이제 대체적으로 부품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서 이 대원강업도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래대금, 이 종목은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상승하는 게 포인트여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강업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금 거래대금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거래대금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으니 1차적으로 7,000원 여기에 거래대금이 붙으면 저는 그 이상을 노려봐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